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아시다시피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했고 이 관련해서 구속영장 신문이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은 뭐 출석을 안 했고요. 관련해서 25일로 연기한다라는 재판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보석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예, 보석금 납부하고 전부 아마 그랬다면 지금 좀 풀려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거부하고 나는 사실상 구속 취소에 해당하는 자유를 누릴 테야. 그리고 나와서 내란 속의 윤석열하고도 말 맞추기도 하고 정치 활동하겠다 그랬잖아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틀려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뭐 출구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안 나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안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특검은 들어갔지만 어쨌든 이번 재판이 연기가 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요. 연기해봐야 자신에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밟겠다 이제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생각이 좀 듭니다. 26일이 구속기한 만료 기간이고 네. 25일로 지금 영장신문이 이제 연기가 됐으니까 하루 전이 되는 거고요. 그날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날은 뭐 결론이 당연히 날 것이고 오늘 기피 신청을 하면서 김영현 전 장관이 이제 입장 비슷하게 낸 말이 있어요. 근데 좀 법원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때 국민들은 법원의 불법에 직접 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부지법에 대한 국민 항쟁 사건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항쟁. 네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의 폭동을 국민 항쟁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사실상 다시 한번 부추기는 거죠. 거의 선동에 다름없는 거의 2차 테러를 지금 거의 다 부추기는 상황이어서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는 그날은 뭐 가타부타 결론이 나겠지만 이번 내란 사태에 윤석열 다음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을 그냥 사회에서 활개치게 둔다라는 건 그거는 국민의 정의에 감에 맞지 않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지금 폭동을 항쟁으로 바꾸는 이 사람들은 정작 우리가 이제 항쟁이라고 얘기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또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하는 말이 너무 비슷해요. 계속 뭐 어떤 내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그리고 뭐 본인 체포되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어떤 법 질서에 대한 공격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보석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윤석열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 뇌를 좀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관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탄압받고 있고 어떤 법원과 뭐 민주당은 한패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을 추동하면서 법 질서를 훼손하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본인들이 법과 이 검찰 세력을 이용해서 무언가 공격할 때는 법 지켜라, 법 지켜라. 재판 나왔잖냐, 재판 나왔잖냐 이러면서 지금 본인들이 이제 법에 처벌을 받을 지경이 되니까. 법원이 지금 맛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겠죠. 그때의 사정에 맞춰서. 그럼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귀책 사유를 엄중하게 물어야 되는 것은 공공이에요. 이를테면은 법원이나 검찰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간을 계속 열어주고 급기야 지금 최희정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의 언어 왜곡이 어디가 있습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국민 항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몇 %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가 봐도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그것을 미화하고 있다? 이 사람한테 그리고 또 이게 전 국민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상당한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이고 진짜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내란범 아니겠습니까?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여전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5일 오전 10시에 영장 심사가 된다라고 지금 공지가 됐고요. 그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뭐 결론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겠다. 뭐 워낙에 예상치 못했던 희한한 상황들 우리가 많이 맞닥뜨려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뒤로도 7월 초에 이제 여인형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장성들 구속기간 만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추가 기소 여부를 군 검찰과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까지는 나온 게 있거든요. 이 상황은 조은석 특검, 이 내란 특검이 이제 초반에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오늘 윤석열 재판에 그 내란 특검의 박옥수 특검보가 참여를 하고 특검 지휘 검사들도 함께 공판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초반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의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뭐 검찰 출신이고 특수통이고 뭐 블라블라 이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걸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빛나는 수사 성과를 내라고 국민적 압박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효한 전략 수단이 아닌가 싶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수사는 개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뭐 그 김용현을 필두로 해서 여인형 뭐 등등 포함해서 뭡니까 지금 근데 군사법원에도 지금 직접 그렇죠. 특검이 군검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이분이 그 목표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들은 들립니다. 야망이 있는 야망이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박선미 최고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조은석 특검 초반 행보에 대해서? 일단 이 김용현 씨에 대해서 그 허를 찌르는 그 선택을 한 거는 추가 기소 자체가 네네 추가 기소 자체라는 그 수를 낸 거는 사실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현을 이렇게 석방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조은석 특검이 밝혔던 입장을 보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종의 뭐 특검이 지금 이걸 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법적인 논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할 그 틈을 좀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그 새 특검 중에서 어떻게 보면 특검보 인선이라던가 이럴 때도 뭔가 성과를 좀 빨리 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그 모습이 보여서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 있는 뭐 다 중요한 특검이지만 또 이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게 이제 내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성과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한 것처럼 이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들이 밖에 나가면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빠져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 기소를 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그 이제 곧 나올 다른 그 공범들 그들에게도 그 추가 기소라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좀 빨리 해야 될 것이고 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해요.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포라인에 세워서 아니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내란의 밤에 검찰총장은 받은 미션이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성관이의
검찰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검 포렌식 전문가가 실제로 연락을 했었던 것도 예. 확인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있었던 그 뭡니까 삼청동 안가회동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심우정 총장이 이해할 수 없는, 이를테면은 그 구속 취소 이후에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 즉시 항고 포기서를 지금은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이 내란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은석 특검이 어디까지 칼을 들이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걸로 보여요.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특검이 가는 방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환부가 있다면 어디까지 도려낼 것이냐.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또 김건희 특검에서도 다뤄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최혜병 특검에서도 다뤄야 될 내용이 네. 있는 것이고요. 다 만나요. 예, 결국은 네.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지금 속도를 먼저 내고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엔 조은석 특검 3특검 연석회의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 예. 예, 왜냐하면 서로 가진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될 때가 곧 온다. 일단 필요할 수 있겠네요. 초반 예. 한 달은 각자 수사하느라고 예. 바쁠 것이고,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내느냐. 아하. 뭐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론 지면에, 사회면에 일면 톱 기사를 어느 특검이 장식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뉴스타이프가 마련하도록 여기서 뭐 괜찮잖아요. 공개로 하시죠. 공개로. 여기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요새 조명도 달라져가지고 환해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이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처우개 선의 일환 그럼요. 중에 하나인지. 조금씩 계속 나아집니다. 저희가 뭐 언제쯤 저기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규현 판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재판 진행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제 김영현 추가 기소 이후에 지금 34부 한성진 판사랑과의 어떤 이 재판부 병합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결국은 계속해서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지규현 판사 얘기한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대선 전이에요. 선거 끝나면 그래도 대법원에서 일정 정도의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감감무소식이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규현 판사 얘기를 날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날마다 하는데 날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좀 입장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법사위가 열릴 거예요. 국회 법사위가 열리면은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행정처장이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규현 판사 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세게 하면 화답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들어야죠. 예, 그렇죠. 지규현 판사 문제 어떻게 지금 내부에서 조사 감찰 중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목요일 날 천대엽 행정처장이 말할 것이고,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는 그날 정도의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야무야 뭉개고 넘어가는 거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감찰 중이면 일단 업무 배제는 하는 게 상식이고, 근데 만약에 감찰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국민들 앞에 본인들이 설명해야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뭐 사실상 침묵하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재판들은 돌아가고 업무 일선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도 좋은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당 대표 전당대회 박찬대 의원 오늘 출마 선언하고 이제 나선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포털에서 나머지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지금 속보 나온 게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이란에 핵시설물이 있다고 미국이 이제 직접 참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한밤의 망치인가요? 이 작전명이 그렇게 되던데, 참전을 해서 우리 정부에서 나온 NSC에서 회의하고 결과로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나토 참석 안 한다라는 부분이었고, 이거를 보수 언론 중심으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나온 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다. 네, 호주 NHK, 총리도 불참한다 그러는데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도할 건지 나 궁금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런 표현 맞나? 선빵? 그런 말 해도 되나? 뭐 이심전심이네요. 아니 고품격 프로그램이어서 고품격이니까 선빵이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주저주저 했는데 아니 지금은 국익을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죠. 가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중동 전쟁에 한국 정부도 참전의 뜻을 밝혀다오라는 식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파병 요청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곤란하니까 전부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호주도 피한다. 일본도. 예, 저는 한국 대통령이 안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우리도 가지 말아야지 이런 거 아닐까요? 일종의 이제 도미노 비슷하게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 누가 먼저 이렇게 손 들면 그 따라드는 그런 심리. 그렇죠. 저는 누가 먼저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가는 게 바보죠. 예, 어느 정상이 지금 이 난리판에 먼저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무슨 회동이 되겠습니까? 100% 줄 서는 건데 저는 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조선일보 사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죠. 이런 분들이 줄지어서 무슨 뭐 마치 그 나토에 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굉장히 엄청나게 훼손인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허접한 판단인 것인지가 그러니까 확인이 되었다. 설레발 떨다가 이제 망신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 나토에 불참한다라는 결정과 그리고 사실은 여지가 또 있었던 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안 가도 고위급 특사 파견도 사실은 뭐 해볼 수 있는 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산재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에 대한 어떤 공격 뭐 이게 뭐 무너졌다라는 것처럼 뭐 엄청난 이제 실패를 한 것처럼 초반부터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얘기 할 땐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초반부터 이렇게까지 이제 가열차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여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보고는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언론 보도를 보다가요, 그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던 그 표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주장이란 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성격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를 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맹 4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을 맺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 표현은 굉장히 저는 문제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 표현으로 보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사를 혹시라도 접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건 체크하고 반드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했던 소위 가치 외교, 이 한미일 사실상 뭐 군사 동맹에 준하는 가치 외교를 했지만 그 결과 우리에게 얻어진 국익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수준의 뭐 국민들한테 정말 이게 과연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뭐 무단 방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비판하는데 우리가 그냥 묻지마로 그렇게 친일 외교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안 갔어요. 나토에 우리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익에 부합하면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기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언론이 바람을 잡고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이 세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토의 파트너 국가이지 회원국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무로 꼭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G7 갔으면 됐지. 거기 가서 다 만났잖아요. 근데 뭘 또 가서 또 만납니까? 세금도 아껴야죠. 지금 조선일보는 난리 났어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의 공습이 없었다면 뭐 가서 그 어쨌든 계속 가왔던 몇 년 동안 갔던 거고 이제 안 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불참의 이유를 또 설명해야 되겠죠. 이게 그 사태가 이렇게 급변하지 않았다면 뭐 가는 것도 좋은 옵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전격적으로 참전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정말
완전히 상황이 180도 달라진 네.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시바도 안 간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자, 그리고 속보가 계속 나오네요. 지금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발로 나온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 연설할 것이다라는 계획 지금 속보로 나와 있어서 전해드리고요. 1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오늘 저희가 이제 뉴스룸 1열에 소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 교수를 모셨는데 소보학 교수는 아시는 것처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네. 그 아주 특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뭐 단독 보도인데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서부학 교수님. 예, 그 제가 훌륭한 교수. 서 예. 교수님은 저 초면이라 예.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뭐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하나 주고 가세요. 아니 뭐 그건 없어요. 그냥 워낙 대충 하면 돼요? 편안하게 네, 워낙 너무 그 저 전문 용어까지도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들으실 좋습니다. 수 있다. 예. 오늘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된 이야기 현안이랑 다 묶어서 우리 소보학 교수와의 이야기가 2부에 진행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1부 함께해 주신 세 분 장윤선, 최혜정, 박성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